60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돈 많아도 무료했다. 다시 웃게 된 이유. 서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제 나는 은퇴를 준비할 만큼 충분히 벌었어. 지점장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김성민 60세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월급도 높았고 퇴직금도 넉넉했다. 연금도 나온다. 아내와 오랜만에 여행도 가고 편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은퇴 후 첫 한 달은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신문을 읽고 커피도 한잔하며 이제야 좀 쉬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루 종일 특별한 할 일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에 나가 바쁘게 일하는데 자신만 멈춘 것 같았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허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런 공허함을 느낀다.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쉬다 보면 지루함과 외로움이 몰려온다. 은퇴 후 삶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 후에도 즐겁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이 따로 있다. 그 방법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 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다시 의미를 찾은 62세 전직 은행 지점장. 김성민 씨가 가장 괴로웠던 건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감정이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며 직원들을 이끌고 지점을 성장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퇴직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오후가 되면 무료함에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빠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직원이 연락을 해왔다. 지점장님, 요즘 뭐 하세요? 저희 신입 직원들 금융, 상담, 교육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그런 걸 해야 하나? 하지만 해보기로 했다. 후배들에게 은행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김성민 씨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결국 그는 은퇴 후 금융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의미 있는 삶을 되찾았다. 교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 멘토링, 강의, 자원봉사 등을 찾으면 삶의 활력이 생긴다. 2. 퇴직하면 여행이나 다녀야지. 결국 집에만 있던 58세 전직 공무원의 변화. 박영수 58세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 전에는 은퇴하면 전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 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남은 시간은 그냥 무료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보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도보 여행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나가봤는데 걷는 동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었다.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을 걸으며 여행 기록을 남기고 블로그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건강까지 좋아졌다. 교훈. 여행 은퇴 후의 정답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3.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될 줄 알았다. 아내와의 거리감에 놀란 60세 대기업 부장의 선택. 이정훈 60세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은퇴했다. 이제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불편했다. 작은 일로도 싸움이 자주 벌어졌다. 결국 이정훈 씨는 고민 끝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DIY를 좋아했기에 지역 공방에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수준까지 되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교훈.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도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통해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즐겁게 살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획 없이 쉬면 삶이 공허해진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찾고 지속 가능한 취미를 만들고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민 씨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후배들에게 금융 강의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여행도 즐기고 가족과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법은 결국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취미, 목표, 사회적 관계를 고민해보자. 인생은 은퇴 후에도 계속된다.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 배움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마침표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쉼표일 뿐이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성장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낀다.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며 발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다. 1. 내가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65세, 영어를 다시 시작한 전직 은행원의 이야기. 김성민 씨는 60세 은퇴 후 무료함을 느꼈다. 하지만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후회가 생겼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도 다녔지만 영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 나이 들었는데 영어를 배운다고 될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버거웠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됐다.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도 시도하고 유튜브 강의를 보며 공부하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됐다. 교훈. 은퇴 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뇌를 계속 활성화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된다. 2. 은퇴 후 무료함을 해결한 최고의 방법. 새로운 자격증 도전에 성공한 62세 퇴직자의 이야기. 이정훈 62세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한동안 방황했다. 하지만 우연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를 보면서 흥미가 생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고 은퇴 후 커피 관련 작은 강의까지 진행하게 됐다. 교훈. 은퇴 후에도 자격증 공부를 하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넓어진다. 3. 기술 하나 배우니 인생이 달라졌다. 58세 컴퓨터 배워 유튜버가 된 이야기. 박영수 58세 씨는 공무원 퇴직 후 디지털 기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배우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점점 영상 편집이 익숙해졌고 나중엔 퇴직 후 생활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다. 현재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월 수익도 나오기 시작했다. 교훈. IT 기술을 배우면 은퇴 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나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가치가 될 수 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가 늘어난다. 결론 은퇴 후 배움이 삶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난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가질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배워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을 시작해보자.